당원들이 자기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유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카톡으로. 뭐 이런 좀 누굴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20대까지 남성의 지위를 누리다가 이제 와서 여성으로서 단 걸 빨아 뭐 체리 피킹을 하려고 하냐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이 지금까지 트랜스젠더로 우리나라에 살아오면서 겪었을 소수자로서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좀 같은데 그러지 맙시다.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내 사이다를 안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길을 진행자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이 애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언론 개혁과 KBS 정상화에 작은 힘이 됩니다. 작은 힘이 쌓이면 뭐가 뭐라 되겠죠? 티끌 모아 티끌. 그래서 큰 티끌 빅 티끌. 자, 그 지난주에는 강병수 기자랑 저랑 둘이 했어요. 그렇죠. 좋았어. 좋았어.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아, 안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게 우리의 힘이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뤘잖아.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많이 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걱정되니까 유튜브도 잘 안 보시고. 맞습니다. 우리 접촉을 지분을 안 좀 하려고 인정해 그러시죠. 주세요 이제. 네? 네. 자, 그래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이제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네, 저는 뭐 존재감 별로 없는 영등포죠 강병수. 안녕하세요. 존재감을 좀 키워야 할 텐데 강병수 기자가 좀 있으면 이제 대박 특종으로 지금 아우, 돌아온다고. 진짜 그거 기다리는 요새 맞아. 너무 좀 시간이 너무 안 가. 아유,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빨리. 자, 다음 정 기자. 정 기자입니다. 뭔데? 건방져졌어 선배. 아 이거 제 입으로 못 하겠어요 기행을.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진짜. 아니에요? 검킹을 하시죠 그러면. 검기행. 봤어 그거. 이씨. 욕한 거예요 방금? 아니요. 자, 다음 박 작가님. 박은진 작가입니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휴가 갔다 복귀했습니다. 목미 열담의 오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무친 뉴스 브리핑. 어떤 분이 네. 오프닝이 너무 길다고 네. 자기 소개까지 하는데 5분 걸려서 너무 좀 지루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4분 11초인데. 이제부터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로고 듣고 무친 뉴스 브리핑 돌아오겠습니다. 그분이 그랬어. 그나마 강병수 귀여운 맛을 본다. 병수가 약간 피오 닮았어요. 피오. 닮진 않았고 이미지가 통통한 피오. 댓글 읽어주는 그렇게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지. 오늘 방송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강병수 기자가 피오를 닮았다고요? 피오 닮았어요. 제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귀여워. 근데 피오가 근데 누구야? 약간 이렇게 화면 옆으로 늘여놓은 피오. 그럴 거면 하지 마요. 아니 이렇게 나갈 거면 아예 칭찬하지 말라고. 근데 피오 닮았다는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피오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저거는 강병수다. 그럼요. 다 정도야? 네. 너 지금 그럼요라 그랬어. 아니 이런. 그럼 얘기 들어봤지. 네. 피오가 무슨 오빠. 그룹이야? 아니. 무슨 블락비. 그룹이야? 블락비? 넘어갔죠? 다이나믹 코리아 정말 다이나믹한. 아니 무슨 어제 우리 신종 코로나 뉴스가 우리 9시 뉴스의 거의 한 7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때문에 그쵸. 거의 다른 뉴스가 완전히 다 정말 싹 쓸리다시피 했고, 물론 뭐 저는 사실 재난 관련된 거는 좀 이렇게 과할 정도로 보도하는 게 뭐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좀 아쉽게 묻힌 뉴스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굵직한 뉴스에 휩쓸려서 총까지 못한 뉴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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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묻힌 뉴스 브리핑은 우리 정유럽 기자가 준비했어요. 이게 묻힌 뉴스가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이거는 묻힌 뉴스를 우리가 발굴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네. 묻혀서 조금 왜 묻혔다는 이 사실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2월 2일에 우리 이세연 기자가 네. 심지어 단신이에요. 네. 안철수 완전히 다른 신당 중도 모호하다는 건 무식 궤변. 네. 단신으로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날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했는데 리포트가 안 나갔어요. 이게 상당히 그렇죠.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KBS 뉴스에서 이 중요도로 따지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탑 뉴스죠. 이제 9시 시작할 때 제일 앞에 나온 뉴스가 제일 그날에 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이거부터 알고 시작하시죠라고 하는 건데 덜 중요한 뉴스가 이제 단신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철수 전 대권 후보였었던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창당한다는데. 만들어낸다고 이제 완전히 다른 신당 4년 전에 이제 국민의당 창당할 때랑은 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이날 그러니까 키워드는 안물안궁 너무해. 키워드 너무 세다. 이게 다예요. 어. 그냥 묻혔어. 어. 이게 네. 아니, 굉장히 그 저기 뭐랄까 좀 색다르게 형식을 뭔가 이렇게 좀 국회스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뉴스에서는 안 다뤘어요. 뭐 내용을 보면 뭐 당원들이 자기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정책 아이디를 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유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스마트폰으로 의사 개진 못하는 정당이 있나요 지금? 솔직히 카톡으로. 뭐 이런 식이에요. 약간 좀 안철수 전 의원한테는 좀 죄송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기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당을 그러니까 신당 창당 계획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자간담회 날인데 네. 뭐 네트워크 정당 자꾸 유능한 정당 만들 뭐 이거는 많이 나온 얘기고 네. 공유 정당 아까 말씀드렸고 뭐 저 보조금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정당 복회장 앞서겠다 뭐 하여튼 이날 뭐 이런 저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조금 어이가 없게 생각을 한 거는 그러니까 이분의 일관된 키워드는 4년 전도 그렇고 그 전에 대선 출마하실 때도 그렇고 약간 정치 혐오를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이 기존의 정치 질서가 뭔가 굉장히 낡고 다 날고 다 구태의연하고 싸우고 내가 이제 좀 새롭게 새로 해보려고 혁신을 한다. 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임하시는데 오늘 기자간담회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 뭐 상임위 소위 자동개회 법제와 국회의원 출결 상황 공개, 또 무단 결석은 페널티 부과하고. 근데 이게 작년에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이게 이제 4월에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 소위를 2개 이상 둬서 매달 2회 이상 열도록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국회가 문을 닫으면 뭐 법안 심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상임위끼리 회의도 안 하고 이제 그걸 막겠다고 정례화하자는 건데 우리 정치부에서 8월에 리포트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법 시행이 재헌절부터 됐거든요. 7월 네. 17일. 그래서 한 달 지나서 이 일하는 국회법이 어떻게 됐나 보자. 네. 결론은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며 예정된 소위조차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법은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네. 이렇게 그냥 한가하게 야 페널티를 주겠다. 뭐 무슨 페널티 어떻게 상설화를 추진하겠다. 음.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고질적인 여야 갈등, 어떤 정치적인 우리 구조, 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합시다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 앞에 소개한 기사에서 중도 모호하다는 건 무식 궤변인데 이거 좀 누굴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이런 지금 이 목표 의식은 좋잖아요.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했어? 누가 반대하겠어? 그러면 이제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좀 새로운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실망스러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안철수 개인의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 꼬집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묻혔다는 게 하나의 지금 의미 있는 정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설문조사 결과에도 기대되지 않는다가 70%가 넘었잖아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너무 빠르게 이제 신선함을 잃어버리시게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사실
이 대선 레이스 그리고 이 정치인이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미천을 결국에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론이나 카메라 앞에 서야 되니까 실수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급히 딱 이게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딱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가 책가방 그 사람의 메고 도망가는 그런 그렇죠. 거. 책가방을 메고 기자가 물어보는데 계단을 뛰어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론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 이제 아바타 아니라는 거죠? 막 이러는 모습을 제가 국민들이- 갑철수입니까? 네, 갑쳤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국민들이 초딩처럼 그쵸 하는 보면서 아는 거죠. 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보면은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오셔서 뭔가 얼마나 새로운 거를 또 보여줄까. 사실 처음 오자마자는 사람들이 뭐 신선하고 신선할 수도 새로운 있겠다. 세피 수혈 네, 이렇게 그런데 생각했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좀 역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그래도 안철수니까 음. 화제가 됐었고 굉장히 정치 뉴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현재는 우리 뉴스가 9시 뉴스에 다룰 만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분도 계세요. 네이버의 도레 땡땡땡님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중도 실용 정당이 출범되는 것 같아 무척 기대됩니다. 중도 실용 상식파들은 안철수 신당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용이라는 표현이 되게 그러니까 마법같이 아무데나 막 쓰면 이게 되게 막 정약용 같을 것 같잖아요. 뭔가. 실용주의. 뭔가 약간 실사부시 필이 나잖아요. 약간. 근데 사실 뭐 여당이나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통과하고 싶어하는 법안들이 실용적이지 않은 법안들이라서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이게 중도 실용이라는 말이 되게 뭐랄까 실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대하게는 만들었는데 그거의 모습을 좀 구체적인 뭔가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기사에 언제까지 나오는 이렇게 선언식으로만 갈지. 안철수 전 의원이 얘기한 실용적 중도는 최선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대화와 타협 합의를 통해 실행에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그거 안 하는 그거는 정당이 전제예요. 어딨어.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없어. So what?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보여주실지도 모르지. 근데 이날은 그래서 못 나갔다. 아무튼 그래서 이미 이게 기사로서도 묻혀버렸다. 뭐 그런 내용에서 앞으로 이제 행보 곧 총선이니까 네. 행보를 지켜보실 분들은 잘 지켜보시고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희도 언론이니까 네, 계속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우리 오규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 기자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1월 31일에 김지숙 기자 저희 출연도 했었죠. 김지숙 기자가 쓴 성전환 수술 20대 여성 국내 최초 숙명여대 합격이라는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네. 왜 이 기사 보고 왔나요? 이게 얼마 전에 그 변희수 전 하사가 네. 이제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을 해서 여군으로 다시 이제 옮겨달라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만기 전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군에서 그 장애 판정을 해서 강제 전역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군에서 이런 문제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고 앞으로 성전환자가 계속 그 군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이번 정시에서 학생이 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학생이 여대에 입학한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대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는 사실은 그 아까 앞서 언급했던 그 변희수 전 하사가 여군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여군에서 반대를 오히려 되게 많이 했다는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거가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그 성전환한 학생이 여대에 입학했는데 오히려 이 여대생들이 단체로 막 반대 성명을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질서가 조금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계속 우리가 그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길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묻혀버려서
그 코로나 때문에 묻혀버려서 이걸 조금 다시 수면 위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져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워드는 예, 키워드는 진짜 여자 가짜 여자 따로 있나. 저는 요 기사를 보고 네. 그러니까 처음 딱 든 생각이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인데 맞아. 뭔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네. 어떻게 무엇에 판단을 할 수 없어. 해야 답이 없어요, 되나 사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김숙 기자가 이 분을 만나봤나? 네, 직접 만나서 뭐라고 인터뷰를 하다- 했더라고요. 이분은 뭐라고? 이분은 사실 입학한 소감을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뭐 그냥 다른 학생들처럼 좋다. 근데 나는 여기에 입학한 게 하나도 특별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여자가 여대에 입학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특별한 시선으로 보는 것일 뿐이고 나는 내가 여대에 입학한 게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데 이 특별하지 않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과가 법대예요. 근데 법대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냐라고 하니까 소수자야말로 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소수자가 오히려 법에서 더 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법대에 지원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성명서를 쓴 게 사실 근데 숙명여대 학생들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서 자체도 뭐 일부 뭐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소모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도 하고 네. 성명서가 물론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 의견도 실제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일부 숙명여대 학생들의 의견인 건 맞는데 이게 전체 의견은 아니고 숙명여대 학생들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죠. 전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다 같이 우리가 뭐 비난을 해보자 그런 취지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해 딱 들었을 때 여학생들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남자였던 사람이 와서 우리와 같이 뭐 화장실 쓰고 같이 뭐 우리가 여대라서 되게 뭐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놀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해가 됐고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어떤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니면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자 이런 추세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이 또 여대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또 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됐어요. 둘 다 이해가 돼. 똑같이 이해가 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이게 뭐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사실 이런 상상해 본 적이 문제에 없었기 대해서 때문에. 고민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여성의 지금 이 반대하는 여성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반대하는 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보통 저희가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페미니스트들이 이 성소수자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기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말한 게 그거예요. 네. 왜 자기들도 소수자여서 사회에서 약자라서. 차별을 많이 당했다. 약자여서 차별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그거를 깨자고 깨부수자고 뭐 사회적인 운동이나 이런 것도 시작했는데 왜 진짜 자기보다 더 소수자한테는 이렇게 엄격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섹스와 젠더를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자보, 그러니까 그 여대생들이 썼던 그 성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동안 여성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많은 자리를 남성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여성의 자리를 빼앗겼다.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박 작가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서. 근데 이게 그런 불편함, 그러니까 뭐 남자였던 사람이 여학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전환을 한 남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그런 획득된 성을 통해서 대학교를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그런 논의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순히 내가 남자였던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난 불편해 약간 이런 논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위험한 것 그거야말로 좀 이중적인 거. 저게 왜냐면 만약에 기저에 깔리는 거면 더 충격적인데.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한계를 그런 여대의 그 존재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나 뭐 이때 여자들이 하도 교육이
이나 뭐 이런 그 여건이 그러니까 교육 기회가 박탈당하고 이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권익 신장과 권리 보호 차원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게 생긴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나의 생물학적인 한계라고 할 수 없지만 한계로 여겨졌던 것들을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좀 깨보려고 하는 노력인 건데 그거는 굉장히 이중적인 생각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성 정체성이 내가 여성이어서 뭔가 신체 구조도 그 본인의 성 정체성에 맞게 어떤 선택을 한 거잖아요. 내가 막 자유롭게 이성을 선택했다, 저성을 선택했다 이렇게 가벼이 선택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근데 댓글 보면 의외로 이 여성분 이 20대 여성 이분 욕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성전환 수술 하신 분을 하신 분을 네. 욕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20대까지 남성의 지위를 누리다가 이제 와서 여성으로서 단 걸 체리 피킹을 하려고 하냐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이 지금까지 트랜스젠더로 우리나라에 살아오면서 겪었을 소수자로서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좀 같은데 그러지 맙시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여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불쾌감이나 불편함이나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보고 겪어봤던 일이니까.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분도 안 겪어봤지만 나도 몰라 모르기 인지 때문에 부조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안 겪어봤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아요. 특히 남성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도 아니고 굉장히 일부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숙명인 분들은 숙명여에 다니는 학생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살벌한 토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대자보 같은 게 그 숙명여대 졸업생과 재학생들 전체를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숙명여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대자보 막 이런 게 붙으니까 오늘 그 동문들이 환대한다는 성명, 응원한다는 성명을 또 내면서 거기에 연서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말 중에 한마디 좀 옮겨보면 성전환 학생이 정상성의 범주에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성차별의 벽들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렇게 했던 건 저는 이게 진짜 좀 탁 와닿는 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뭐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실지 전 힘든 길이겠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게 참 정답이 없는 문제고 네. 그 군에서 뭐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변희수 전 하사 문제 때도. 근데 지금 분위기가 군에서는 전혀 논의도 안 하고 있대요.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뭐 그다음부터 논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되게 당면한 문제를 계속 그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땅 너무 처박고 복잡한 있는 문제니까 서로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나 어느 성별이나 어느 단체나 극단적인 분들이 계시고 네. 그분들은 목소리가 크시고 그분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단어를 쓰시기 때문에 좀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댓글을 보다가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댓글이 있어가지고 댓글이 거의 다 욕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누구요? 그 이 성전환한 그러니까 학생을 여성분 욕하는 욕하는 댓글 대다수 욕을 욕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실명으로 댓글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여자인데 저는 올해 숙명여대 입학 예정인 20학번 세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송이가 그 신입생을 뜻하는 숙대 그 용어인가 봐요. 자기도 같이 입학한다고. 이번에 합격 사례가 이슈되고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적습니다. 우선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꼭 뾰족한 말들만 많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혐오를 보고 지나치는 것이 더 악플에 더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봅니다. 지금까지 믿고 아픈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새송이로 만나요.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뭐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실지 전 힘든 길이겠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로고 듣고 기회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